저는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 KB증권 권희진 수석님께서 어떤 경제 전망이나 금리 전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뭐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이제 DB 퇴직연금 관리자 분들이신데, 이 경제의 흐름과 뭐 금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DB 퇴직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요. 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DB 적립금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번, 언스테이블 스테빌리티라고 저희가 이번 KB 연금 컨퍼런스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슬로우번 하면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텐데, 슬로우번이라고 하면 약간 산불에 약간 도화선이 되는, 약간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살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살 타오르는 이런 불빛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금리 인하라는 이 위기가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슬로우번이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아래쪽 자료 화면에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었던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포스터를 좀 가져왔는데, 혹시 보신 분? 돈룩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이 보셨죠?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런 영화인데, 영화 주요 줄거리는 어떤 거냐면, 이 큰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아무리 경고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그리는 어떤 블랙 코미디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위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DB 적립금 운용에, DB 부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걸 작년부터 혹은 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인하할 수도 있다, 물가가 떨어진다. 사실 당장 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채권 금리가 뭐 1%, 뭐 1.5%씩 막 빠지면서 연준이 내년에 막 4회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막 올라왔다가, 또 최근에는 어떻죠? 최근에는 뭐 저희들에겐 좀 불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 미사일을 쏘거나, 연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발언을 하시거나, 이러므로 해서 뭐 시장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막 후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거야? 뭐 야, 작년에도 된다더니 안 됐잖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B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DB 퇴직연금 관리자로서 저희 KB국민은행이 이 금리 인하의 영향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DB 퇴직연금 전망인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장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DB 적립금 운용의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죠? 부채의 증가와 변동성의 일부를 이 DB 자산 운용을 통해서 잘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DB 부채에 대응해서, 결국 DB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DB 가입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그러니까 부채에 대응해서 적립하는 자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DB 퇴직 부채에 잘 대응해서 DB 적립금 운용 자산을 100% 적립 비율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이 부채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DB 운용 자산도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잘 증가를 해준다면, 이 부채의 증가를 자산의 증가로 좀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좀 큰 화두, 저희 경험상 좀 큰 화두였던 것들이 하나가, 야, 성과는 괜찮은데 우리 목표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이 목표 수익률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부채의 증가라던가 부채의 변동을 예상하지 않고 오직 자산 시장만 바라보고 좀 목표 수익률을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로 한다던가, 뭐 직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직전 3개년 뭐 평균 금리로 한다던가, 이 자산 시장의 특성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표 수익률이 3.5%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수익률은 재작년 연말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수익률이 5% 이상 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 목표 수익률을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부채 변동을 좀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자산시장 전망도 해보면서 이 미래의 부채의 어느 정도 부분을 우리가 이 운용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몇 %로 수립해서 운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따라서 24년 DB 퇴직연금 전망을 함에 앞서서 DB 전망까지 함께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연말에 올해 2024년 연말에 부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주요 기업의 DB 부채는 할인율 인상에 따라서 약 9%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그 부채의 증가 수준은 작년 수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금 규모도 작년 수준과 대동소이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국내 경제와 금리 전망치 KB경영연구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미래의 이 금리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할인율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국고채 10년 할인율 예상치를 적용 시에 연말 기준에 할인율이 오히려 50bp 인상되는 이런 사항들을 이런 결과지를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의아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시장 금리가 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좀 낮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정검증 할인율이 올라가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정검증을 할 때의 할인율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직전 3개년 국고채 10년물 할인율의 3개년 평균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평균치이다 보니까 3년 전에는 금리가 훨씬 낮았었거든요. 그 낮았던 금리가 좀 제외가 되고 올해의 금리가 평균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할인율이 50bp 인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10대 기업 직전 5개년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연평균 13.5% 수준의 부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채 비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서 뭐 줄어드는 이런 부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채가 연간 13.5% 정도씩 늘어난다,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 재정검증 할인율이 50bp 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부채 비용이 4.5% 정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총 합으로는 올해 약 9% 정도의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부채는 알겠어. 부채는 우리가 일반 노멀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 13.5% 수준이 부채가 증가하는 게 맞지만 할인율 인상으로 인해서 좀 덜 올라가네. 그러면 좀 해피한 상황이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얼만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뭐 미국 기준금리는 연내 뭐 1에서 3회, 국내 기준금리는 약 1에서 2회 정도 인하를 전망한다라고 본다면 이 95% 이상의 DB 기업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 수익률이 좋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12월 원리금 보장형이 비중이 큰 DB 시장 특성상에 사실 올해 운용 성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맞죠? 작년 12월에 다 대부분 이제 선행 투자를 해놓으셨을 거고 그 금리가 그대로 시장 금리가 변하던 시간이 흐르던 우리가 약정했던 이 금리를 잘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장점이니까 그 장점들을 살려서 올해 성과도 그래 뭐 우리는 이미 다 투자해놨으니까 큰 이상은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올해 DB 퇴직연금은 할인율 상승으로 인한 부채 증가폭 감소 축소는 아닙니다.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부채 증가폭의 감소와 작년 이미 선행 투자했던 투자 자산들의 높은 운용 수익, 현재 대비 높은 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비 높은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 대비 높은 운용 성과가 좀 전망되고 부담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변동이죠. 할인율 상승으로 부채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운용 수익도 잘 날 거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는 수준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 연금 컨퍼런스의 제목을 스테이블이라고 했겠죠. 스테이블이라고 했겠는데 오늘 저희가 제목을 언스테이블 스테빌리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DB 퇴직연금 만기가 이제 12월에 집중이 돼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담금을 뭐 11월, 12월 뭐 이렇게 12월에 납입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B 퇴직연금은 이 선행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부담금 납입한 것을 납입한 결과를 내년도에 수익률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선행 투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DB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올해 상황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올해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내년도 상황을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좀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DB 퇴직연금은 금리가 실제로 기준금리 뭐 1회냐 2회냐 뭐 3회냐 말씀들이 많은데 뭐 올해는 1회 2회일 수 있지만 올해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에 저희는 이제 금리는 이 높은 수준의 이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언젠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DB 퇴직연금은 금리 인하로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부채가 커지게 되고 또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보장형의 금리가 또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폭도 좀 줄어들면서 DB 적립금 운용의 이중고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좀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올해 자산 배분에 꼭 반영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이미 다 하락한 후에 금리 하락에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대응하는 것도 약간 찝찝하지만 그렇다고 대응하지 않는 그래도 대응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의 부채 규모 증가는 약 9% 정도로 예상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운용 수익률은 작년 원리금 보장형, 작년 12월 원리금 보장형 금리를 좀 참고했을 때 약 4.2% 정도만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용 수익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이 부채 증가분의 약 47%를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말하면 부채 증가분의 약 53%만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립비율 100%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황인 거고 다만 2025년에는 부채 규모가 약 16%,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해 재정금리 할인율이 3.5%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할인율에는 3.25% 정도, 그러니까 한 해 정도만 하락할 걸로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는 약 16%로 증가하게 되고 운용 수익률로는 이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를 약 3.2% 정도로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운용 수익으로 부채 증가분의 20%밖에 충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가 올해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커지는 16%나 커지는데 이 16% 커지는 큰 금액의 약 80%를 우리가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24년에 이제 퇴직연금 BS와 25년 말 기준의 퇴직연금 BS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초 부채가 만약에 1,000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희 국내 기업들의 평균 정도를 적용을 했을 때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부채가 약 5.5%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서 약 4.5%, 저희 대기업들 뭐 임금 인상률이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4.5%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는 것을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할인하는 단위가 1년 경과함으로써 한 단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아무튼 시간이 가면서 부채가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할인율 수준인 3.5%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작년 3% 대비해서 3.5%로 50bp나 인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인해서 부채가 감소하면서 전체 부채는 약 9%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산은 기초자산 1,000억 원에서 운용수익률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이렇게 해피한 상황에 BS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25년 말 기준의 퇴직연금 BS를 보면 기초부채가 1,090억이 될 겁니다. 기말부채에다가 이어와서.
그다음에 근속연수 증가 효과와 임금 인상 효과는 크게 전년과 대동소이할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자 원가는 오히려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좀 더 줄어들 것이고요. 다만 할인율이 변동하게 되면서 올해에는 부채가 4.5% 감소하는 효과를 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부채가 2.25%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내면서 기말 부채가 약 15.5% 증가하는 이런 부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자산 사이드에서는 운용 수익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를 하게 되면서 부담금 납입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회사에 돈이 많고 뭐 돈이 많은 걸 떠나서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부담금 그냥 나오면 내면 됩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라고 할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이 운용 수익률을 올려서 이 부담금 납입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 우리 DB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부담금 납입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부담금 납입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잘 고려해서 좀 운용을 해야겠습니다.